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오늘 책은 원제는 툴스 오브 타이탄스,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저자는 팀 페리스, 출판사는 토네이토, 책 분량은 367페이지, 책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 책은 2017년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인데요. 그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하여 3년에 걸쳐서 수백만 청취자와 함께 뽑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200명을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시킵니다. 거기 200명에 김연아나 조수미, BTS, 손흥민이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2017년엔 김연아와 조수미님은 이미 세계적인 유명 인사였는데 BTS와 손흥민은 그때는 아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자는 세계 최고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인터뷰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다양한 성공 비결들을 자신의 일상에 직접 적용해 얻은 탁월한 성과와 경험들을 이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둔 성공과 부, 지혜, 그리고 건강을 세계의 장으로 끌고 갑니다.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요. 1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수백 명의 타이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물었다. 당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합니까?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매력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그들이 아침에 하는 일은 5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내 경험에 비춰보건대 이 가운데 3가지만 해내도 훨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타이탄들은 하루의 첫 6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 높여 강조한다. 이 시간이 그 후에 12시간 이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5가지 모두가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디테일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그 5가지 압축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잠자리를 정리하라. 타이탄들의 잠자리 정돈 방식은 호텔 수준의 정리와는 거리가 멀고요. 목표는 그저 시각적인 깔끔함이고요. 잠자리 정리가 아침에 할 수 있는 일들 중 으뜸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3분 내외. 2번째, 명상하라. 10분에서 20분. 타이탄들 80% 이상이 매일 아침 어떤 식으로든 마음 챙김 수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명상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고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라고 합니다. 3번째가 한 동작을 5회에서 10회 반복하라. 이 시간은 1분이고요. 저자가 선호하는 동작은 팔굽혀펴기라고 하는데요. 렌토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4번째, 차를 마셔라.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 능력 개선과 지방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5번째, 아침 일기를 써라. 5분에서 10분. 저자가 만들어준 아침 일기 샘플은 간단해요. 아침에 대답해야 하는 내용.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3가지.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3가지. 오늘의 다짐 3가지. 이게 아침 일기에 써야 할 내용인데요. 메모장에 써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라. 결국 모든 아이디어는 이야기를 위해 존재한다.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이야기의 입구와도 같다.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잠잘 곳도 먹을 것도 풍족한 곳에 사는데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떠올리는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시도 때도 없이 떠올린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배신하거나 실망시켰던 일들 또한 기회만 되면 떠올린다. 대체 왜 그래야 할까? 왜 그것들을 기억해야 할까?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그럴 리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악순환에 매달려 있다. 매력적인 생각이 떠오를 시간이 없다. 세스에 따르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마인드와 환경을 갖기 위해선 먼저 일이 굉장히 잘 풀린 경우를 떠올려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행했던 가슴 벅찬 시간을 떠올려야 한다.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었던 뿌듯한 순간을 떠올려야 한다. 그렇게 한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정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풀어낼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만들어 세상을 사로잡게 된다. 세스는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울림을 주지 못하면 즉시 사용을 멈춰라. 언제나 가능한 것을 시작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일은 유튜브에서만 3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동영상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어라에는 케이시의 성공 비결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혹시 여러분 이 케이시의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어라 Make it count인데요. 보셨는지요? 제가 자막에 달아놓을 테니까 꼭 안 보신 분들은 5분이 안 되는 동영상이에요. 3천만 명 이상이 본 동영상인데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1년 케이시는 그 재능을 인정받아 강국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할 수 없이 따분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나이키와 3건의 광고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가 처음 만든 2편은 안정적인 성공을 거뒀다. 몸값이 1억 달러에 달하는 거물급 운동선수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그런데 3번째 광고를 제작할 때 이르자 그는 갑자기 몹시 지루하고 피곤한 감정을 느꼈다. 앞에서 거둔 성공을 무심코 흉내내다 보면 순식간에 삼류 감독으로 전락할 것 같았다. 그는 나이키 광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봐요. 1, 2편처럼 가는 건 너무 지루하지 않나요? 때려치웁시다. 대신 내가 늘 하고 싶었던 걸 해볼게요. 광고 제작 예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 과정을 기록해 볼게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영상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당신 미쳤군요. 하지만 좋아요. 나이키가 손을 들어준 미친 감독의 영화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어라는 이렇게 탄생했다. 영화는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시작된다. 나이키는 내게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들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대신 오직 나 자신에게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친구 맥스와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며 제작비를 다 썼다. 우리는 돈이 떨어질 때까지 돌아다녔다. 총 10일 동안 15개 나라를 돌아다녔다.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을 따라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영상은 메가 히트했다. 광고 영상의 공식과 판도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렸고 지난 몇 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메시지와 캠페인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았다. 이제 2장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다. 행복이 길이다. 틱야탄. 타이탄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우리에게는 평생 숙명처럼 붙어다니는 두 친구가 있다. 두려움과 불안이다. 이 두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
가장 지혜로운 답을 줄 수 있는 현자는 누구일까? 단연 알랭드 보통이 압도적인 표를 얻었다. 알랭드 보통은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불안, 행복의 건축, 뉴스의 시대 등 펴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인생학교를 전 세계에 설립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알랭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진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통계와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알랭은 또 진정한 성공이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평화로운 상태를 얻으려면 주체의 삶을 회복하고 타인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해보자. 그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라. 그는 당신의 이해 부족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당신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다. 대부분의 화와 불안, 두려움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당신은 타인의 반응보다는 자기 자신의 반응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 타인에게 상처받는다는 건 결국 자신에게서 상처받는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잠깐씩 멈춰서서 그 사실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들에 핀 꽃을 보고 탄성을 지르면 사람들은 당신을 패배자라고 손가락할지도 모른다. 지금 꽃을 보고 감탄할 시간이 있느냐고, 원대한 꿈은 없느냐고, 야망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경험을 더 쌓고 시련의 파도를 넘다 보면 언제부턴가 꽃 한 송이, 아름다운 구름, 모두에게 친절한 미소를 날리는 평화로운 아침 같은 일상의 사소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다. 해고에 대한 불안, 신체의 질병, 경제적 압박 등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아주 약간의 좌절만으로도 그렇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나약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별 큰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에 진심을 다해 감사할 때 극복의 길이 열린다. 감사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을 보내오는 운명의 여신에게 맞설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아름다운 것은 빠르게 사라진다. BJ 밀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완화치료 전문의이자 젠 호스피스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이다.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통찰한다. 한마디로 죽음 전문가다. 지금껏 그는 죽음을 앞둔 1000명의 환자를 인도하면서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을 극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15년 삶의 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이란 주제로 펼친 그의 테드 강연은 그의 가장 높은 조회수 15위 안에 들었다.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에 경배하라. 그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권한다. 1분 동안 밤하늘을 쳐다보면 우리가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별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지구는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별은 빛이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주에 관한 사실이 경외심을 선물할 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특히 죽음의 문턱에 놓인 사람들은 우주와 더 큰 교감을 한다. 아주 빠르고 짧은 것들은 모두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멸한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아름다움 후에 남는 평화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삶의 끝에서 우리는 유성처럼 찰나의 속도로 스치고 사라지는 우리의 짧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된다. 밀러는 그걸 좀 더 일찍 발견하는 사람이 더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삶은 매 순간 예측할 수 없이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한평생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분명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서 뛰어내리느라 그 누구도 생의 마지막 역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죽음은 삶의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변화다.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다. 삶은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대학생 시절 밀러는 감전사고로 두 다리와 한 팔을 절단한 다음 화상병동에서 깨어났다. 화상병동은 매우 특이한 곳이다. 소름 끼치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 환자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화상병동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의사들도 많다. 화상병동에 있으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다. 낮도 밤도 없다. 병실에는 창문도 없었다. 침대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다들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만질 수 없다. 무엇보다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없다. 나는 그곳에서 겨울을 맞이했다. 어느 날 담당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내 남은 한 손에 뭔가를 올려놓았다. 작은 눈뭉치였다. 화상 때문에 딱딱하고 보기 흉한 염증으로 가득한 내 피부와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생생한 촉감에 나는 깜짝 놀랐고 눈이 천천히 녹아 물이 되는 모습은 기적이었다. 눈뭉치라니. 아, 이 작고 사소한 것이 내 온몸의 죽은 감각들을 이렇게 뚜렷하게 깨워놓다니 눈물이 났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나를 오랫동안 흐느끼게 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하얀 눈이 보이지 않는 물로 변하듯 삶도 매 순간 변한다는 것을,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나는 병실 문을 나설 수 있었다. 만물은 그저 일시적인 순간에 존재할 뿐이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주 이상한 세계에 들어선 느낌이었고, 그래서 너무도 낯선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하나의 오랜 세상을 빠져나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살짝 연 느낌이었다. 몹시 강렬한 경험이었다. 생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라.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은 사람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잃은 환자들을 보살피는 의사가 되는 삶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절망과 비탄에 잠겨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생의 출입구를 발견하는 순간은 또 얼마나 경이로운 아름다움인가. 밀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두려움에 휩싸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매 순간 구두끈을 고쳐매고 배낭을 짊어진 채 삶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좌절하기 쉬운 곳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아름다운 희망으로 가득 찬 곳으로 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다. 3장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 결국에는 잘 자는 사람이 이기게 마련이다. 조디 포스터. 기록을 깨려면 온율요법을 실시하라. 패트릭 박사를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온열요법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온열요법, 계획적인 열 노출은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지구력을 대폭 향상시킨다. 일주일에 최소 4번 정도 운동이나 스트레칭 후 71도에서 77도의 온도에서 20분간 사우나를 하면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소한 근육통은 크게 감소한다. 패트릭 박사는 지구력과 성장 호르몬에 초점을 맞춘 몇 가지 관찰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한 연구를 통해 운동을 한 뒤 일주일에 2번 30분씩 3주 동안 사우나를 하면 체력이 고갈될 때까지 달릴 수 있는 시간이 기준점보다 32% 늘어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 특정한 실험에서는 32%의 달리기 지구력 향상뿐만 아니라 혈장량 7.1% 증가, 적혈구수 3.5% 증가 등의 결과도 나왔다. 그는 또한 섭씨 80도에서 20분간 사우나를 하고 30분 동안 열을 식힌 뒤 다시 20분간 사우나를 하면 성장 호르몬 수치가 기준치보다 2배로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섭씨 100도의 건열 사우나에 15분간 있다가 30분간 몸을 식히고 다시 사우나를 15분 동안 하면 성장 호르몬이 그보다 더 많은 5배 증가한다. 그리고 그는 온욕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온욕도 성장 호르몬을 기준치보다 증가시키며 사우나와 온욕 모두 부상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락틴을 대량으로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욕과 사우나를 하게 되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고요.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장에 보면 성공하려면 24번째가 있어요. 배가 본더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자는 우리에게 6주 이상 떠나본 적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배가 본딩, 즉 방랑 또는 유랑, 이것은 일상에서 최소한 6주 이상 벗어나 여행을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떠나는 여행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과 삶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방랑, 유랑의 적당한 때란 없다고 하네요. 상황이 운명을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서 배가 본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웃음이 절로 터져 나오는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진 시간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